안녕하세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 티쿤 사례를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티쿤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을 해서 티쿤이 직영하는 사이트 7개를 가지고 작년에 12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용사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우리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직판할 수 있도록 도와서 작년에만 69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독립몰식 해외 직판을 한 게 2년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실적입니다. 최소한 10개 가까운 사이트들이 이미 성공했다고 저는 주장해도 특별히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티쿤식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은 성공 확률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티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을 꼭 하시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어요. 편하고 또 해가 가면 갈수록 비즈니스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티쿤이 했었던 해외 직판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 직판을 하면 티쿤은 서비스 제공료로 매출의 8%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게 이제 저희 비즈니스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굳이 티쿤 이용하지 않아도 일단 해외 직판은 성공하기 쉽기 때문에 하시라고 권하고, 또 제가 이렇게 비결을 다 알려드리는 것만큼 티쿤하고 하면 더 편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꼭 해외 직판 하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티쿤은 이미 120명 가까이 직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사는 거죠. 제가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직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저 먹을 것까지 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보면 국내에서 제가 잘 팔면 누군가랑 못 팔지만 해외에 팔면은 정말 모든 게 새로 생기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먹고 살고 주변에 우리 관련 회사들도 먹고 살고 또 식당도 먹고 살고 이러니까 정말 본인도 하는 회사도 성장하지만 주변이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제 좀 협력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제 제가 싼 거보다 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명함을 새로 출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싸게 하냐 하면, 그러니까 그 명함을 가장 싸게 팔 수 있는 조건에서 마진을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이템 명함을 출시하면은 이 명함을 40건을 묶어서 찍을 때 비로소 흑자가 나는 기준, 그러니까 39개까지는 전부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나는 걸 전제로 해서 최적 생산 시설에서 생산했을 때를 기준으로
원가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자가 나요. 그렇지만 투자비로 생각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싸게 한다. 이게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티쿤이 나름대로 성공했던 데에는 뚜렷한 이제 마케팅 방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쿤은 이런 서비스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싸고 좋고 빠르고 편리하고 이 네 가지 모토를 꾸준히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이든 오프라인 쇼핑몰이든 이 네 가지 모토를 지키면 실패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싸고 좋고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을 가지고 티콘을 이용했고, 티콘 서비스를 했고, 또 여러분께서도 이제 참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싸다는 건 말씀드렸죠.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것은 결국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과 품질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품질에 그 정도 가격이면 싸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좋고라는 개념도 뭐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좋은 제품을 만들면 뭐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함 팔 때 말씀드렸지만 진짜 한국에서 합판 인쇄로 제작하는 명함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합판 인쇄라는 게 뭐냐면 IMF 전에는 명함을 하나하나 찍었다고 해요. 저는 뭐 명함을 전혀 모르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겪으면서 명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90명분을 한꺼번에 조판하고 인쇄하는 합판 인쇄 방식을 충무로 인쇄업자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싸게 주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인쇄를 하려면 테스트지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기계를 움직이는 기장이 최소한 200장 정도 테스트를 하고 나서야 색깔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데, 원가를 절감하려다 보니까 기장한테 테스트분을 50장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0매를 찍어야 되는데 테스트지로 80매를 써버리고, 그래서 매수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빨리 찍어내야 되니까 색번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네 원색을 썼을 때 빨로파 흑인가요? 네 원색을 썼을 때 배합을 잘해야 되는데, 이 배합하다가 보면은 청록색이나 뭐 황토색 이런 거는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물건을 일본에 계속 팔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인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싸긴 싼데 품질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스티커 같은 경우는 그 절단면에 본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한국 충무로에서 합판으로 만드는 스티커는. 왜냐하면 이 어느 정도 재단을 하고 나면 재단 칼을 갈아줘야 되는데 싸게 하려다 보니까 재단 칼을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드 절단면이 깨끗하게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고무지우개 가지고 본드도 다 떼내고 뭐 그다음에 테이프를 손에 붙여가지고 붙어있는 본드도 떼고 그랬습니다. 싸긴 했지만 품질이 떨어졌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서서히 매출이 늘어나면서 계속 관리를 했어요. 명함도 합판 인쇄에서 한판 인쇄에 맡기지 않고 일반 인쇄소하고 따로 계약을 해서 제작을 했고, 스티커도 칼 가는 값을 우리가 지불해서라도 바꾸게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일본에 있는 명함하고 경쟁을 해도 품질에서 결코 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고 좋으니까 그냥 물건 팔리는 거죠. 이건 뭐 규칙 아니겠습니까? 법칙이나 마찬가지죠. 싸고 좋으면 팔린다. 그래서 해보니까 일단은 싸게라도 해서 많이 팔아요. 그 다음에 돈이 모이면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죠. 티쿠는 처음에 할 때 인쇄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인쇄가 그렇게 분량이 많은지를 몰랐어요.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또 전문가도 영입하고 해서 품질을 올리면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추구했던 게 빠르고였어요. 그래서 배송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문하면 이 제작 기간은 똑같아요. 일본에서도 주문하면 제작 기간이 있고 한국에서도 제작할 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제작 기간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낼 때 배송 시간이 차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명함도 극단적으로는 하루 만에 보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티쿤에서는 명함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2영업일 상품이 있고 3영업일 상품도 있고 이렇게 영업일에 따라서 가격 차이를 두고 판매를 합니다. 이처럼 빠르게 보내는 게 무조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손님들 입장에서는 사흘 만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만에 오면 어쨌든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고라는 개념을 잘 쓰면 이틀 만에 보내는 거는 비행기로 보내서 비싸게 받고 3일 만에 보내는 거는 그거보다 비행기로 보내지만 하루 묵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싸게 하고 또 아주 싸게 할 사람들은 배로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를 전제로 해놓고 그 다음에는 손님이 원하는 대로 빠르고 비싼 것, 조금 덜 빠르고 좀 덜 비싼 것, 조금 아주 5일 정도 걸리지만 아주 싼 것, 이렇게 해서 계속 손님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편리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뭐냐면 손님이 당일날 비싸더라도 빨리 받는 것, 느리지만 싸게 받는 것,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편리하고라는 개념도 손님이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구매하면 싸게 해주고, 이런 게 편리하다는 개념이죠. 근데 이 편리하다는 거를 실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문몰이잖아요. 전문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용기 같은 경우는 이 용기를 일일이 사이트에서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티쿤에는
거의 3,000 종류의 용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티쿤에 들어오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용량의 용기를 어느 정도는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편리하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편리하다는 개념은 전문몰이어야 한다는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없는 게 없다. 하나를 살 수도 있고 10,000개를 살 수도 있다. 이렇게 고객에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또 편리하다는 개념은 일본에 있는 다른 사이트하고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하고도 통하는 거고요. 또 전문몰이 되면 롱테일 이론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롱테일 이론이라는 거는 이전에는 상위 20% 고객이 매출의 80%를 차지했었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런 사이트가 되면, 예를 들면 더 좋은 예가 아마존이죠. 책 팔 때 아마존. 그러니까 매장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잘 안 팔리는 책은 매장에 진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는 매장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드물게 팔리는 책도 다 진열을 한 거죠. 그래서 80% 매출을 상위 50%가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몰이 된다는 것은 없는 물건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없는 물건이 없어지면 롱테일 이론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많이 팔리지 않는 것도 그전에는 많이 팔리지 않는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매출의 50%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리하고라는 개념에 개발이 따라 붙는 거죠. 그래서 원클릭으로 구매까지 확정이 된다거나 반품이 이루어져야 된다거나 이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인분 명함을 주문했는데 5개만 파일을 교체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해주려면 개발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티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따로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더라도 이게 계속 개발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 또 과연 투자 금액이 나올까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리하다는 개념은 전문몰이라는 개념, 롱테일이라는 개념, 개발이라는 개념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화 독립몰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티쿤은 좀 단순하지만 싸고 좋고 빠르고 편리하다는 서비스 모토를 굳건히 지키면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해외 직판하시는 분들에게도 참고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 조직 전체에 공고하게 뿌리 내리면 많은 일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한 2, 3회면 끝날 텐데 일단 참조하시고 또 나머지 시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